먼저 이분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하시다가 바로 대법원장으로 발탁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서로 가장 친한 친구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인가? 상권 분립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정신이 상권 분립이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가장 친한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다.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 상권 분립의 정신을 잘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의문이 가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향에 있어서 보수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대법원 전체가 보수화되는 문제, 중립적 성향을 띠지 못하고 보수화됐을 때 판결이 영향을 받게 되고,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로 말하면서 사실상의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판례가 중요하죠. 근데 판례가 이렇게 이제 보수 판사들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만들어지겠을 때 국민 일반의 이익과는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재판관의 성향에 따르는 중립성의 문제도 또 하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원장 지명은 부적절한 것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친구란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잘 아는 사람, 친한 친구를 대법원장에 지명한다는 것,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사실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죠. 상권 분립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고 교체될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보수적인 분들로 대거 이렇게 임명을 했을 때 대법원의 판례가 굉장히 지치질 수가 있고, 그것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번 이균용 대법원 원장의 지명은 매우 부적절한 면이 있다.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청문회뿐만 아니라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불가합니다. 국무총리도 그렇죠. 일반 국무위원은 청문회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그냥 임명하면 그뿐인데요.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는 많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나 대법원장은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과의 특별한 어떤 협치와 관련되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잘 진행될 것인지 저희들은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을 마치고자 합니다.